자, 오늘의 주제는 3등급을 받으려면, 2등급을 받으려면, 1등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 번은 맞춰야 되는가 요걸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내가 2등급 받아야겠다 이런 거보단 내가 맞춰야 할 번호대가 이 정도 번호대니까 이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걸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6월 모의고사 등급 컷을 제가 갖고 왔어요. 3등급 컷 기준이 확통은 75, 미적은 72였어. 자, 그럼 이 점수를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2, 3점은 전부 맞추는 거야. 솔직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48점을 일단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에서 12번 완전 4점 초반이다, 그지? 이거를 다 맞추면 64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 그래서 몇 개를 더 맞추냐? 4점짜리 약간 중반 정도 되는 13번과 20번을 맞추는 거야. 근데 요게 이번에 할만했던 게 육모 기준 20번이 빈칸이었죠. 이 빈칸은 거의 시력 테스트인가 싶을 정도로 난이도 쉬웠어, 솔직히. 자, 13번도 4점 중반으로 가는 번호대이긴 한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출제됐죠. 막 어렵냐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해. 그래서 요 정도 두 개 정도는 정복을 해야 72점이 나오고, 자, 그럼 72점을 맞으면 미적분 기준으론 이미 3등급 컷에 도달해.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미적분 기준으로 선택 과목 282930을 모두 틀려도 3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미적런이 나오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야, 난 그냥 모르겠고 미적분 대충 한 바퀴 돌려가지고 4점짜리 그냥 다 틀리고 공통에서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서 나 3등급만 맞을래 하는 친구들은 확통을 버리고 그냥 미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8월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이제는 거의 힘들 것 같아. 솔직히 미적 한 바퀴 돌려가지고 3점짜리만 다 맞추게 하는 게 시간이 그래도 조금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추긴 해요. 하지만 미적런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자, 그러면 72점 확통은 어떠냐? 자, 확통은 3등급 컷이 75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3점짜리는 이미 다 맞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건 4점밖에 없죠. 결국 76점을 받아야만 3등급 컷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려면 확통 기준 282930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 현실적이에요. 특히 이번 확통 육모 기준으로 29번 난이도가 어땠냐? 솔직히 굉장히 쉬웠어. 그래서 확통은 선택 과목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 29번 한 문제를 맞춰서 3등급이 되는 게 현실적인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로만 점수로만 얘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육모 기준 3등급을 위해 넘어서야 할 문제를 캡처해 왔어요. 자, 먼저 9에서 12번 비주얼들 보면 어때요? 확실히 4점 초반의 향기들이 나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3등급 받으려면 솔직히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아까 말했던 13번과 20번 빈칸으로 나왔던 거, 이렇게 넓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왔던 거, 이거 두 개까지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3등급이야. 여기서 확통 기준으로는 요 29번 하나를 맞출 수 있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난이도의 수준은 어떠냐? 가정복수 교재 기준으론 평정이랑 기출백만 봐도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인강으로 치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강의 있잖아요. 시발점. 시발점만 사실 열심히 듣고 거기 있는 것만 잘 체화해도 내가 봤을 땐 3등급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발점을 막 들었는데도, 강의를 다 듣고 열심히 문제 풀었는데도 만약에 3등급이 안 나온다. 이거는 전 100% 장담해. 시발점의 강의를 여러분이 체화를 다 못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 봤던 번호들 기준으로는 시발점만 열심히 진짜 다 체화해도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요. 요 정도 강의 때를 시청을 이미 다 하고 문제도 막 풀었는데 내가 3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체화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나왔던 뭐 실전 개념들, 거기 나왔던 문항들을 완벽하게 자기가 다 안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거 입시판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평정이에요. 평정은 이런 실전 개념을 알려주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체화할 수 있도록 문제로 막 조져주거든, 너네한테. 그래서 평정은 개념이 한 30% 정도 있고 나머지 70%가 문제인데, 이 문제도 완전 쉬운 거, 그 다음 쉬운 거, 그 다음 쉬운 거, 조금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난이도별 구성을 해가지고 한 단원 딱 끝나게 되면은 이 개념은 좀 완벽하게 내가 체화했다, 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평정 같은 경우는 저희 다정복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재예요. 별점도 제일 높고 후기도 7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입시판에서 후기가 750개가 되는 책은 아마 저희 책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정은 그런 교재니까 여러분 체화가 안 된다 하면 좀 살펴보면 좋고, 이 기출백은 이제 평정에 대한 워크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기출 문제들이 모아져 있고 해설이 좋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3등급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3에서 2 또는 1로 가려면 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질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2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등급이 되려면 또 어떤 문제를 맞춰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등급 컷을 먼저 보자고요. 자, 우리가 먼저 3등급 컷은 확보를 앞에서 했죠. 앞에서 나온 번호들을 맞추면 3등급이니까. 그럼 거기서 확통 기준으로는 7점을 더 맞아야 돼요. 미적 기준으로는 6점을 더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6점인 거고 여기 차이가 7점인 거지. 사실은 확통은 우리가 76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6점이 오르는 게 더 맞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썼어요. 그럼 결론은 또 말하지만 우리가 3점짜리를 다 맞춘다는 전제 하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 정도 점수를 더 채우려면 결론 이거예요. 4점 2문제를 더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야, 그럼 아까 그 문제들에서 4점 2개를 더 맞춰야 되는데 그럼 남은 번호가 무엇이냐? 요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작전을 좀 짜보자고. 현실적으로 공통 22번은 이거는 진짜 극상위권, 만점을 노리는 애들이 보는 게 맞아. 현실적으로 난이도가. 미적 30번, 확통 30번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3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극상위권을 제외하고. 만점이 목표라면 당연히 풀어야죠. 자, 그럼 미적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미적의 경우 이 5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2개를 맞추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5문제 중에서 미적 기준 4개를 더 맞춘다? 그러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맞추면 2등급 되는 거고 4개 맞추면 1등급 되는 거다. 간단하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일단 2등급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미적 기준으로는 내가 미적을 좀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9번이랑 이 공통 3개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14번이 제일 쉽죠. 그래서 14번이랑 29번을 맞춘다? 이게 2등급을 받는 미적을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봤을 땐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건 이 3개 중에 2개를 맞춘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미적을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통 3개 중에 2개를 맞춘다. 이게 나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자기 전략에 따라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확통 기준으로는 마찬가지로 이거 3개 버리니까 확통 28번 매우 어렵죠.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확통 친구들도 요 3개 중에서 2개를 맞추는 게 현실적일 수 있고 근데 내가 확통을 좀 친다. 그럼 이 3개 중에서 하나, 확통 하나 이렇게 맞추는 것도 가능은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만약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 또는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14, 15, 21 중에 2등급의 경우에는 적어도 1개는 맞춰야 돼요. 아까 미적분 이거 하나 맞추고 이거 하나 맞추던가 그죠? 확통해도 이거 하나 맞추고 이거 하나 맞춰야 되니까 결론은 이 중에서 적어도 1개는 맞춰야 2등급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럼 이제 목표가 좀 단순해졌어요. 일단 이 중에서 우리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2등급, 1등급이 돼요. 자, 그럼 2번 육모 기준 14, 15, 21번의 난이도 비주얼은 어땠냐? 14번, 15번, 21번 앞에 것들이랑 상당히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아까 봤던 13번, 20번 또는 9번에서 12번이랑은 게임이 다르죠. 발문 자체도 그렇고 묻는 것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는 맞춰야 돼요. 2등급을 가려면 결국은 여러분들 선택 과목을 막 얘기해도 결국 공통을 잘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시스템 내에서 1등급, 2등급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결론은 이 준킬러 공통 세문항 14, 15, 21을 잘 풀어야 한다가 이 영상의 핵심 목표예요. 그러면 이걸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이 3개의 번호를 잘 풀려면 어떤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그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일단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료가 좀 무섭죠? 겁내지 말아봐요. 이게 일단 자료가 무엇이냐? 자, 2023학년도라고 돼 있죠. 2023학년도는 우리가 시행연도 기준으로 2022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가원은 학년도로 쓰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야 그해 시행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2022년도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현 교육과정이 2022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 교육과정부터 평가원 시험이 이번 육모 빼고 작년까지 총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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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서 12번의 시험을 봤어요. 이 자료는 뭐냐? 이 12번의 시험 동안 각 단원에서 어떤 것들이 4점 초중 후로 많이 나왔냐를 제가 개수를 다 전수조사하면서 센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지수로그 함수 15번, 삼각함수 그래프 7번, 도형 11번. 얘네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거예요. 근데 또 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마식 얘 보면 얘가 몇 번 나왔어? 10번 나왔죠. 뭐야? 오히려 삼각함수 그래프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저마식은 대부분 난이도가 4점 후반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평가원에서 22번 메타가 사실은 대부분 저마식 메타였잖아요. 계속 고정적으로 22번에 저마식이 나왔기 때문에 저마식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22번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추는 준킬러는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14, 15, 21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저마식을 막 공부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통계상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4점 중후반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찾아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도형이 수원에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원을 수원에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수투는 어떠냐? 수투는 정적분과 넓이, 이거 맨날 13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8번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그게 4점 중반 난이도로, 그러니까 13번에 많이 나왔죠. 항상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게 단원으로 치진 않지만 요 주제를 했던 게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놀라워요. 10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인데 이 10번이 대부분 어때요? 출제되면 다 4점 중후반으로 출제됐어요. 자, 개형 추론 마찬가지. 얘도 다 출제되면 거의 다 4점 중후반으로 출제됐고 얘는 출제 횟수가 심지어 15회야. 아니 시험은 12번인데 어떻게 출제 횟수는 15번이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한 해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본 횟수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주제를 나왔던 게 개형 추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투에서는 요 세 개를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약간 빼는 게 나아. 자, 왜냐? 아까 말했지만 얘는 13번에 정적분과 넓이는 13번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14, 15, 21에 나올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13번에 계속적으로 좀 고정적으로 나왔죠. 얘는 4점 초반과 중반 사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때에 있는 거기 때문에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 꼭 정복해야 하는 거고 우리 2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수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정정함이랑 개형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수원이랑 수투 중에선 어떤 걸 더 하는 게 맞냐? 어떤 거에 좀 비중을 두는 게 나을까? 그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번호별로 수원과 수투가 뭐가 나왔는지를 전수조사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지표를 발견했어요. 무려 7번 연속 13번은 그냥 수투, 14번은 그냥 수원, 15, 21번은 그냥 수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 데이터만 봤을 땐 4점 14, 15, 21 그리고 조금은 애매한 13번까지를 잘 맞추려면 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자료 데이터상으론 수투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럼 오케이, 수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럼 그 중에서도 주로 어떤 단원이 출제됐냐? 번호별로 출제된 단원을 좀 분석해보면 14번은 과거에는 좀 지수로고가 나왔지만 지금은 도형,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 도형, 삼각함수 그래프 이걸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수원 14번을 잘 맞추려면 도형이나 삼각함수 그래프를 둘 다 좀 잘해야 되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15번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줄여서 정정함이라 할게요. 정정함 개형 속 나오고 개형 추론 나오고 정정함 나오고 개형 추론 나오고 21번은 계속 개형 추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또 결론은 다 얘로 수렴하죠. 수원은 삼각함수 그래프와 도형 얘를 열심히 해야 되고 수투는 정정함이랑 개형 추론 얘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 지수로그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제 한 단원씩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디테일하게 먼저 가면 삼각함수 그래프랑 도형을 같이 봤을 때 얘네는 13번의 시험에서 13번의 시험이면 작년까지 본 평가원 12번 올해 본 육모까지 해서 총 13번이죠. 이 13번의 시험에서 몇 번이 나왔다고? 13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도형이랑 삼각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2번씩 출제되었던 빈도도 있었는데 요즘에 작년 육모 기준으로는 번호도 항상 14번에 나오고 도형 나왔다 그래프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면 구모 때는 도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수능 때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추측하면 안 되죠. 결론은 뭐예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오고 나온다면 보시는 거와 같이 번호대들이 14번으로 꽤 세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거의 사실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느낌은 14번에는 도형 아니면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14, 15, 21번 중에 가장 쉬운 거 골라라 하면 14란 말이죠.
그래서 14번을 풀 때 이 두 개를 열심히 해놓는 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가원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14번을 단원을 좀 번갈아 내게 해서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분석하는 애들이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뭐야 14번은 계속 도형만 나오네 하면 도형만 막 사교육에서 시킬까봐 일부러 얘는 약간 퐁당퐁당 내고 그 다음에 수초를 그냥 두 개를 내버리는 거죠. 이게 평가원의 요즘 메시지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에 한해서도 제 생각엔 조금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올해 6평 14번에 삼각함수 그래프와 자연수, 그러니까 주기가 좀 반복되는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번인데 얘가 주기가 B분의 2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 2 동안 주기가 B번 반복돼요. 근데 이 B가 자연수지. 그러니까 어떤 걸 추론하는 거냐면 이 구간 내에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B번 반복되는데 그때 실근의 개수가 15개가 되는 그 반복 횟수가 얼마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28 예시에도 동일한 문항이 출제됐었어요. 자, 구간을 똑같이 줍니다. 2파이로. A가 자연수라고 하죠. A가 근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도 이 구간 내에서 이 그래프가 A번 반복돼요, 여러분. 그때 Y는 1이랑 만나는 게 10개가 되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을 찾으래. 그 말이 이게 10개가 되도록 하는 반복 횟수 A를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두 문제가 약간 비슷한 결에 있죠. 솔직히 매우 유사해요. 요거를 좀 분석을 하고 야 이거 평가원이 한번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저 이 28 예시를 보고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6모 14번에 비슷한 걸 냈어요. 똑같이 구간의 길이를 2파이로 주고 이번엔 K여서 반복 횟수가 K인 거예요. 그때 요거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조합은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생각했을 때 이렇게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3개씩 한 주기당 3개씩 만나는데 이 반복 횟수가 K를 갔을 때 이 순서상이 60개가 되는 그 K를 찾아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6평 14번에도 그래프랑 주기가 나와서 이 반복 횟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에는 이 유형이 구모든 수능이든 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는 요거를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좀 준비를 여러분들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예요. 지수로그 함수는 재밌게도 이 12번의 시험에서 다 12번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출제된 번호를 보면 다 4점짜리죠. 그러니까 12번의 시험 동안 12번 나왔는데 그게 다 4점으로 출제된 거예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수로그 그냥 단순 뭐 거듭제곱근 계산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냐를 좀 생각해보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는 현실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3점에 나오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4점에 무조건 내야 돼. 근데 저 생각엔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22번 킬러로 내기는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제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핵심적으로 4점 중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수로그 함수예요. 이번 기준으로는 빈칸 문제를 쳐서 20번에 나왔죠. 이번에 빈칸으로 나왔지만 어디 나올진 모르겠지만 4점 중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네가 뭔데 왜 22번 킬러로 지수로그 함수를 내지 않을 것 같냐? 요걸 좀 얘기해 볼 거예요. 왜 그러냐? 평가원이 했던 말들을 좀 살펴보면 돼요.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평가원이 6월 모평에서 사교육 의존 문항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사교육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평가원의 엄청난 메시지라 보는 게 작년 6구 수능에 다 22번의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설에서 22번에 미친 듯이 지수로그 함수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뭐 확대 축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도 작년 결정 모의고사를 그래서 22번에 다 지수로그로 도배를 했어. 평가원이 그렇게 내니까. 그리고 정말 연구를 진짜 많이 해서 제 유튜브에서도 올린 적 있죠. 이 지수로그 확대 축소 올리고 이런 지수로그 함수에 등장할 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문제풀이 기술을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사교육에서 겁나게 내댔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하기 위해서 22번으로는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지수로그 함수는 22번에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3점으로 내기 힘드니까 4점 중킬러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등급,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지수로그 함수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투로 한번 가볼게요. 개형 추론인데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2번의 시험 동안 12번 나왔고 그 중에서 킬러 빼고 중킬러 번호 때에 나온 거 7번
나오면 절반 이상이 중킬러에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올해 6평에는 15번이랑 21번이 동시에 개형 추론 문제였죠. 그래서 개형 추론 문제를 못 푼다. 이 말인 즉슨 결국 4에서 8점은 내가 버리고 시작한다. 요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개형 추론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아까 제가 말했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얘도 마찬가지야. 10번 나왔는데 얘도 핵심 중킬러로만 나왔고 킬러로도 종종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얘기할 거 9에서 11번 대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정정함도 나오게 되면 중킬러, 때로는 킬러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정정함도 사실은 유형이 두 개 있어요. 아래 끝이 상수고 위 끝이 변수인 이런 유형. 그러니까 한쪽 끝만 변수인 거. 뭐 아래 끝만 변수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래 끝과 위 끝이 모두 변수인 이런 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유형들도 각각의 해석 방법이 있어. 얘도 해석 방법이 첫 번째로는 그냥 이런 함수를 주고 a부터 x까지 요 넓이로 얘를 독해하겠다. 그 방법이 있는 거고 얘를 그냥 하나의 새로운 함수 뭐 gx 정도로 생각해서 하나의 함수로 보고 개형 추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렇게 넓이로 보는 방법이 있고 얘를 그냥 어떤 함수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풀이 방법이 좀 다른데 요것들은 좀 연습을 해야 돼. 사교육 문항들을 좀 접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유형이죠 사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중에선 얘기한 적 없지만 개형 추론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개형 추론 문제긴 하지만 봐봐요. 얘도 이거 구모 문제였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거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개형을 추론할 때 주는 단서로 부등식을 줘요. 자, 얘도 꽤 어려웠는데 부등식을 줘.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좀 만만치 않았는데 얘는 방정식을 줬어. 이 방정식을 해석을 못해서 틀린 사람이 많단 말이야. t에 관한 방정식인데 이 알파는 뭔지 이 F알파는 t에 대한 상수 취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경우 얘처럼 변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부등식의 경우 이런 부등식의 경계들 얘 같은 경우는 뭐 음수였다가 0 이상이 될 때 그런 경계들을 잘 본다든지 뭔가 바뀌는 포인트를 잘 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항등식은 뭐 예를 들어 수치 대입을 한다든지 뭐 미분을 한다든지 적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크닉들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돼. 사실 개형 추론 문제긴 하지만 얘네는 이걸로 내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건 이쪽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강의든 교재든 전 줄여서 항방부라 하는데 이 항방부를 열심히 하는 교재가 많지가 않아요. 좀 아까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형 추론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평가원도 이런 말을 한 적 있어. 평가원이 예시 문항에서 이런 부등식 문제를 내면서 어떤 걸 말했냐. 자, 일단 이 자료는 여러분 이거예요.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하고 학습 방법을 안내해준 책자야. 평가원 사이트 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떤 말을 하냐. 이 문항은 도함수를 활용하여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그거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게 항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원도 이렇게 부등식은 특히나 여기서 말했던 방정식도 있으니까 방정식은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 정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3등급까지는 그냥 아까 말했던 시발점, 평정, 기출백 이 정도만 봐도 할 수 있고 2등급 내지는 1등급으로 가려면 결국 이 6개의 단원을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구모까지 남은 3,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3등급인데 나 1, 2등급을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6개의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영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구모 전까지 이 6개의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어떨까? 정말 그게 3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정말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 그냥 무슨 공부 방법 이런 거 논하지 말고 저는 수학의 공부법을 논하는 분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수학의 공부법이 솔직히 어딨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문제 많이 풀고 개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지. 하지만 단어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 세상에 좀 존재한다면 어떨까? 이 갈증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정북스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6개의 단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컨텐츠예요. 이름은 포셋인데 포셋 왜 이렇게 지었냐? 이게 3주치 구성이고 일주일에 6일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헬스하는 것처럼 4개의 세트만 할 수 있으면 이 6개의 단원을 다 풀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4세트만 해라 해서 이름이 포셋이에요. 그 다음 워크북 이거 4세트만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하루에 2세트만 해라 해서 이름이 투셋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포셋
워크북은 투셋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 책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면 본문은 할 수 있어요. 일단 본문은 메인으로 하고 시간이 남는 사람은 워크북을 하면 되는데 워크북도 빠른 애들은 30분 늦으면 좀 1시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 3주만 딱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문장은 반드시 좀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14번, 15번, 21번을 틀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포셋이랑 함께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사전 예약을 받고 있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얼른 그냥 사전 예약을 하는 게 좀 이득이에요. 자, 그 다음 준킬러, 빈출 소재 14, 15, 21번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단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그 다음에 딱 할 일이 여러분 간단해요. 개념을 배워야겠죠. 일단 아까 말했잖아요. 정정함에서도 아래끝 윗끝에 따라서 유형이 나뉘고 그것도 넓이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유형이 있으니까 개념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배워야 돼.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배운 걸 아주 좀 쉽게 체화할 수 있도록 문제를 몇 개 준비했어요. 그걸 보고 준킬러 자작 저희가 2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4개 정도 푸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야. 이거를 몇 개 해? 4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하루에 4개 배우고 체화하기 4번 풀고 준킬러 2문항 이거 4개 풀고 기출 2문항 4개 풀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 난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다 맞춰보고 싶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등급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 그럼 아까 말했지만 14, 15, 21을 거의 다 맞아야 돼 현실적으로. 그런 애들은 시간을 더 투자해서 워크북까지 그냥 다 푸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워크북을 내가 2등급만 목표다. 그럼 워크북 그래도 1, 2번 정도는 꼭 풀어야 돼. 그렇게 하고 요렇게까지를 5일치로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 6일차 때는 그 주에 배웠던 거를 10문항을 테스트로 봐요. 그래서 테스트 보고 그 결과로 아 내가 좀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실제로 내지 책 화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넘겨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해서 저희가 계속 요즘에 만들고 있는 기능이에요. 답안지를 사진 찍어 업로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오답 노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틀린 문제를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기록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시험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시험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 본문에 있는 모든 전문항을 강의를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사진 찍어 이렇게 올렸잖아. 그러면 틀린 문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럼 우측 상단에 이렇게 동영상 플레이어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항에 대한 강의까지 무료로, 이게 무료 말이 안 되는데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제가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를 저희가 다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단원별로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원이 좀 약하고 어떤 단어는 좀 강하고 이걸 분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가면서 내 정답률이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어떤 것 덕분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요 답안지를 올려줘요. 그거 하나만 딱 하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냥 강의 볼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시험지도 만들어줄 거고 네가 뭐가 약한지 약점도 분석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찮아하지 말고 답안지 하나만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답안지는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 답안지 찍어서 올리는 게. 그래서 여기 옆에 여러분이 또 힘들까봐 QR코드도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요거 여러분이 다 표기하고 올리시면 채점까지 자동으로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컨텐츠만 판매하니까 내가 느낀 한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오늘 내가 풀었다. 그럼 여러분한테 나 칭찬도 해줄 거야. 잘했어, 고생했어요 할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못 풀었다. 혼날 건 혼나야지. 그래서 혼나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모든 데이마다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적어도 오늘 배워야 하는 것 중에 이 테마는 공부해라. 적어도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적어도 이것만큼은 공부해라 하는 걸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어서 올리지 않았다. 그럼 이런 카톡을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았을 때 그거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 이 포셋은 저희가 원래 과거에 했던 16주차 주간지에서 엑기스들만 모아가지고 3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품절을 시킨 지 2-3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 생각하면 사실 그냥 이거 계속 팔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육모를 보고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정말 응축해서 다른 것들 좀 더 추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 컨텐츠는 조금 너무 양이 방대한 것 같다 해서 다 품절시키고 두세 달 동안 안 팔았어요. 돈만 생각하면 계속 팔았어야겠죠. 저희가 이번에 문의로 막 주단은 왜 안 나오나요? 엄청 받았는데도 그냥 나 품절됐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다를 해본 친구들의 후기도 넣어놨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지표거든요. 이 재구매율이 저희가 33.6%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매한 사람 3명 중 1명은 저희 책 산 다음에 책을 또 사요. 심지어 그게 60일 안에 사요. 그러니까 2달 내에서 책을 샀다가 다음에 또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국내에 있는 평균을 찾아봤더니 보통 한 2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한 1.5배 높거든요. 저는 이게 왜 자랑스럽냐면 이 입시판에는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좀 공포 마케팅이라 하죠. 그런 것들 또는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을 해서 강의를 판매하거나 책을 판매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조금은 속상하긴 해요. 그래서 판매량 자체는 저는 마케팅에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재구매는 저희는 퀄리티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10만 부 판매한 거는 자랑도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내가 마케팅 잘해서 판매한 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책이 정말 좋기 때문에 많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굉장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냐? 아, 내가 이 책을 샀는데 얘가 나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책이 물론 좋지만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잖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풀어봐야만 안다고. 그 마음은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냥 직접 풀어봤어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희가 환불해드릴게요. 심지어 배송비도 그냥 우리가 내. 반품 배송비도 우리가 내는 거야. 이거는 나는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풀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다른 직원분들 다 반대했는데 이거 강력하게 하자고 해서 제가 밀어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수령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풀다가 아 이건 내 교재가 아닌 것 같아. 그냥 환불할래 하면 고객센터에 말하면 환불해줘요, 저희가. 물론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7일 동안 일단 받아가지고 스캔 다 한 다음에 환불한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7일 동안 막 갚은 다음에 환불한다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 나와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요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연구진 분들 이력이랑 이런 거 전원 다 넣었거든요. 저희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표가 나오고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인이 들어가니까 구매하실 거라면 사전 예약 기간 때 8월 9일까지거든요. 그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 끝나면 이렇게 할인율이 좀 떨어지니까 하면 되고, 사전 예약 할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때 빨리 샀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도 뭐냐? 제가 3주치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구모 전에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주문하고 빨리 받았으면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아마 양이 많을 테니까 저희가 한 번에 다 배송하기가 힘들어요. 7월 31일에 1차 배송 한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하신 분들 다음 주 수요일에 2차 배송 한번 시작한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정상 출고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최소 이때는 시작한다는 거지 좀 더 일찍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구모 때 내가 지금 3등급인데 1, 2등급으로 너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콘텐츠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좋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